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갑자기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숨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황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신속하고 차분하게 움직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때 경찰부터 부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당황하고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법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장례 절차, 행정 처리, 그리고 유가족이 겪게 될 심리적 회복 과정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조금이라도 덜 당황하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와 조언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숨을 쉬고 있거나 맥박이 뛰고 있다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부터 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단순 자연사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먼저 구급대를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받아야 절차가 빠르고 원활해집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호흡과 맥박, 동공 반응 등을 확인하여 사망을 공식적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사망이 확실히 확인되었다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고인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병원이 있다면 그곳에 연락하여 의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가까운 병원으로 시신을 이송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망이 확인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자, 이제 사망진단서를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시신을 이송하는 절차입니다. 장례식장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주변 병원이나 구급대원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이나 구급대가 인근 장례식장과 협력하고 있어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정해지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한 뒤 염습이라 불리는 시신 정리 작업과 입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염습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정리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단정하게 몸을 닦아드리고 예를 갖춰 수의를 입히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후 장례식장에서는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상복을 준비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빈소 준비가 끝나면 이제 장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택은 매장이냐 화장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의 신념이나 종교에 따라 매장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장례 일정과 준비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장례 기간은 보통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합니다. 짧게 치르는 경우도 있고 친지나 지인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경우, 조금 길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식으로 치를지 일반 의례식으로 치를지도 가족들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에 따라 장례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장례식장에 요청하면 종교별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인의 뜻과 가족들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가장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 방식을 정했다면 가족들끼리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누가 상주를 맡을지, 누가 조문객을 맞이할지, 또 누가 장례 절차를 총괄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주는 고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형제자매나 자녀 중 한 명이 대표로 서기도 합니다.
장례식장과 비용에 대한 상담도 중요합니다. 장례 비용은 기본 패키지 외에도 추가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확인하고 조율해야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조문객에게 제공할 식사나 다과, 부의금 관리 방법 등도 가족들끼리 협의해 정리해 두어야 장례 기간 동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다면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가 될 것입니다. 장례가 시작되면 동시에 준비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원본 일부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자동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도 정리됩니다. 하지만 은행, 보험사, 통신사, 각종 계약들은 가족이 직접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증빙해 해지하거나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자마자 차분히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 정리와 상속 문제입니다. 먼저 고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대출, 카드빚, 보증 채무 같은 부채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인의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상속권이 주어지며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을 상속할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무작정 상속을 받기보다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이고,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 준비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꼭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라면 면제되기도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같은 추가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가 필요하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생각보다 오래 깊게 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문득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 그때 밀려오는 허전함과 슬픔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참거나 괜찮아져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슬픔은 억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만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슬픔은 시간과 함께 형태를 바꿔갑니다. 처음에는 눈물이었고 그 다음에는 허전함이었고 나중에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리움이 됩니다.
그리움은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했던 증거이며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따뜻한 흔적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슬픔을 마주하세요. 때로는 고인의 사진을 꺼내보며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기억들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다시 이어가다 보면 조금씩 삶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삶을 다시 품어 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해도 괜찮다. 천천히 살아가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슬픔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서로에게 서운함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나 장례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생각보다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작은 갈등쯤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이해하는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려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도 남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몫까지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사람과 나눴던 소중한 기억을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품고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고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삶 역시 여전히 이어져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급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괜찮다는 말보다 마음껏 슬퍼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상실의 아픔은 결코 혼자서만 이겨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먼저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을 통해 사망 확인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망진단서를 확보한 후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고인을 정성껏 모시는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재산 정리, 상속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마음은 힘들어도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은 누구보다 당신을 성장시켰고 당신을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가장 큰 이별,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만 그 이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은 단지 몸만의 이별이지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세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속삭여 주세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 작은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안부 인사 한마디,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배려들.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써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가장 먼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하면 사망진단서를 받고 장례식장과 연결하여 고인을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장례 방식과 기간을 정하고 사망 신고, 재산 정리, 상속 절차까지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돌보는 것.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고인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이별을 준비하는 작은 용기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늘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품고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작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언제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곁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하며 다시 살아갑니다.